안녕하세요. 인생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은 면접을 왜 보는 건지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회사에 지원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양식들을 채워 넣죠. 전공은 무엇이고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다 제출을 하잖아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도대체 면접을 왜 보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면접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인 거죠. 면접 자리에는 실제로 인사팀도 들어오지만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합격한다면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대화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소개팅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먼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죠. 예를 들면 사진이나 인적사항 같은 것들 말이죠. 서류 과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마음에 든다면 약속을 잡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죠. 이 부분부터가 사실 면접 과정인 겁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봐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연장선상에 두어야 된다는 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했던 시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자기소개서 준비랑 면접을 좀 별개로 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면접을 처음 접했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인터넷에서 면접 예상 리스트들을 검색하죠. 그렇지만 그 리스트에는 내 자기소개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에 별개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유튜브에서 면접 준비 방법을 찾아봤는데 면접 영상과 자기소개서 영상이 같은 흐름이지? 라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모의 면접을 하면서 깨달았던 점이기도 한데요. 결국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작성한 서류를 보고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랑 비교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게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로 면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면접 이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면접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내가 예상했던 면접 질문들이 실제로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면접 이꼴 자기소개서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제가 구독자 모의 면접을 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 분께서 DS 부문을 지원하셨고 학부 성적은 3점 중반대 석사 과정 중이셨습니다. 구독자분은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논문 게재를 5건 하셨고 특허를 2건 출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에서 연구 실적이 엄청 좋은데 박사 진학을 왜 안 하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모의 면접이 끝난 뒤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실제 면접에서도 박사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길게 물어봤었고 모의 면접을 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었다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잘 이해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접 예상 리스트를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답할 때 두 갈식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갈식으로 말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규칙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접에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두 갈식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면접 답변을 신나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질문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질문을 들으면 바로 대답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두 갈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가지 답변을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귀에 잘 들어오는지 비교해 보세요. 본인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센서 제작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센서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3주간 쉼없이 클린룸에서 공정을 진행했고 결국 온오프 커런트 레이시오를 10에서 227로 개선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저의 키워드는 열정입니다. 센서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센서의 성능이 좋지 않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3주간 쉼없이 클린룸에서 공정을 진행했고 결국 온오프 커런트 레이시오를 10에서 227로 개선해냈습니다. 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버전 중 어떤 게 더 잘 들어오시나요? 두 가지 답변에
문장은 동일한데 순서만 바꿔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갈식으로 먼저 대답을 하고 시작하는 게 귀에 더 잘 들어올 겁니다.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지원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무의갈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시청하신 지금부터 두갈식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시작해 두세요. 면접관은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늦게 나오는 답변은 아무래도 내용이 좋아도 기억에 남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박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압박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압박하는 질문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의 답변이 면접관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압박 면접으로 보이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한 꼬리 질문인 거죠. 영상 앞부분에서 예시를 들었던 박사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압박 면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원자가 박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을 했지만 그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을 계속 받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저도 A사 면접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석사과정 중에 시뮬레이션 연구도 하고 공정 연구도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만약에 질문 자체가 연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셨더라면 제가 잘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질문의 내용이 실험이나 논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연구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공정이랑 실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연구 계획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면접관에게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면접관께서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꼬리 질문을 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결국 면접관을 이해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고 말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압박 면접이 면접관이 이해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게 된 계기는 S사 직무 면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쇼 채널 이펙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고 제가 여러 답변을 드렸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딱 포인트를 느꼈는데요. 추가 질문을 주시는 게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함이구나. 나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고 가이드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다시 정리해서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압박 면접은 지원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면접관은 답변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준 것뿐인데 지원자가 느끼기에는 답변을 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이게 압박 면접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입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께서 면접관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주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면접관을 잘 이해시키지 못했구나. 조금 더 잘 설명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시작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를 세 줄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연장선이다. 두 번째, 두괄식 답변을 연습해 두자. 세 번째, 압박 면접 상황에 놓인다면 내가 무엇을 놓치진 않았는가 돌아보자 정도가 되겠네요. 면접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취업의 절반 이상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